저는 이렇게 강연을 하고 나면 강연을 들으시는 분들 마음속에 꿈의 불씨가 하나둘씩 켜져 있는 걸 저는 느낄 수가 있어요. 자기의 상상력을 모두 사업화하고 그거를 경제화해서 우리나라에 정말 상상도 못할 만한 부가 창출되도록 하자라는 게 제 꿈입니다. 버킷리스트를 적으시면서 여러분의 내면을 울리는, 가슴을 울리는, 정말 내가 이걸 이루었을 때 여한이 없겠다라는 걸 꼭 한번 찾아내시고요. 그게 바뀔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그거를 매일 아침에 리마인드 시키면서 그 방향으로 한 발짝씩 나아보세요. 톡 콘서트 핫톡. 네, 여러분의 청춘과 열정을 응원합니다. 화통의 김현진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버킷리스트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네. 이 우리가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그런 일을 적는 것을 버킷리스트라고 하죠. 2007년에 영화배우 모간 프리먼과 잭 니콜슨이 출연한 영화로 이 버킷리스트란 단어가 회자되기 시작했는데요. 이 항상 우리가 살면서 후회되는 거, 해보지 못한 거에 대한 미련을 항상 갖기 마련이잖아요. 여러분은 만약에 버킷리스트를 작성하시게 된다면 몇 가지나 적으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무 생각 없으시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가끔 우리가 이렇게 바쁘게 살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를 정도로 살아가고 있더라도 가끔씩 내 꿈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나의 삶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면서 이 버킷리스트를 작성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멘토분, 이분은 이 버킷리스트라는 단어랑 굉장히 잘 어울리시는 분입니다. 되게 뒤늦게 꿈을 찾으신 분이에요. 40대 중반에 뒤늦게 꿈을 찾아 작가로 변신한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멘토, 작가 김윤경 멘토를 소개합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화통 식구들에게 인사 한마디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꿈을 전파하는 전도사 김윤경 작가입니다.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아까 제가 그 작가님을 소개해드릴 때 그 뒤늦게 꿈을 찾으신 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 제가 뒷조사를 좀 해보니까 아니 작가님 왜 이렇게 직업이 많으세요? 제가 너무 많아서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이 직업이 디지털 마케팅 전문가, 자기 개발 작가, 자녀 교육 전문가, 동기부여가, 라이프 코치, 행복한 워킹맘 등등 정말 많은 직함과 직업을 갖고 계시던데요.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합니까? 네, 가능하고요. 그 이유가 꿈을 갖게 되니까 한계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여러분의 한계를 열 수 있는 꿈의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야, 뭔가 더 깊이 알고 싶어지는데요. 저희 화통에 오시면 피하실 수 없는 화끈한 프로필 최승희 아나운서. 네, 오늘도 화끈한 프로필 준비했습니다. 오늘 화통 멘토 이름 김윤경. 이거 왜 이래?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왠지 본 것 같죠, 어디서? 네, 컴퓨터 공학도 출신의 감성적인 디지털 마케팅 전문가 김윤경. 현재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 존슨앤존슨의 북아시아 디지털 혁신 총괄이사. 하지만 욕심 많은 그녀는 멈추지 않고 평생을 바쳐 이루고 싶은 황홀한 꿈을 찾아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역동적인 벤처 창업 문화를 들여와 한국형 창업 환경을 만들겠다는 미래혁신 창업재단장. 세상이 필요로 하는 꿈의 로드맵을 만들어가는 그녀. 일과 가정에서 모두 성공하는 행복한 워킹맘의 비법을 전파하고 있는 늦깎이 꿈쟁이 김윤경 멘토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멘토님은 또 외국계 대기업의 임원이십니까? 네. 야, 오늘의 강연 주제도 되게 궁금한데요.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직업을 경험하고 계신데 오늘은 어떤 강연으로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네. 오늘의 강연 주제는 인생을 바꾸는 힘, 바로 꿈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가 4학년 중반, 40대 중반 때 꿈을 찾고 나서 제 인생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여러분과 소통하고 공유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꿈의 불씨를 지펴드리겠습니다. 야, 뭔가 이렇게 차근하고 조근조근 이야기해 주시는 게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 박수와 함께 강연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대전에 처음으로 왔습니다. 처음으로 오면서 또 처음으로 KTX 타고 왔습니다. 처음으로 타고 오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뵈면서 제 마음속에 뜨거운 꿈을 찾고 나서 뜨겁게 타오르는 불씨를 전달해 줄 수만 있다면 저는 여기 대전에 처음 온 사람으로서 정말 제 소임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의 주제인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힘, 바로 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이제 꿈에 대해서 40대 중반, 4학년 5반 나이에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있었어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계기는 뭐냐면 저의 딸의 질문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 딸이 질문하게 됐던 그 시점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4년 전에 지금 외국계 기업으로 옮기기 전에 국내 대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다가 회사를 옮겼어요. 옮겼는데 통신회사에서 소비자회사로, 국내에서 외국계회사로 옮기면서 임원으로 승진해서 옮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여성분들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마음속에 한켠으로는 자꾸 이 정도면 됐어라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이때까지 이렇게 20년 동안 살았으니까 됐어라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회사 옮기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추석 때 약간 휴가를 길게 썼어요. 옮기자마자. 그랬더니 저희 딸과 아들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막 강아지처럼 막 흥분해가지고 너무 좋아하는 거 보면서 그동안 엄마로서 여러 가지 못해줬던 것들이 떠오르면서 제가 딸에게 질문했어요. 딸의 이름이 채연이에요. 채연아, 엄마 이제 회사 그만둘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딸이 딱 한 말이 엄마는 꿈이 뭐였어요?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전 딸에게 물어봤을 때 딸이 엄마 저희랑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이제 좀 저희랑 있어주세요.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딸의 질문이 엄마의 꿈은 뭐였어요? 라는 질문을 했는데 그때 제가 두 가지로 충격을 받았어요. 첫 번째 충격은 남들 보기에는 외국의 기업의 임원이고 남부러울 게 없을 거라 생각이 됐지만 제가 꿈이 없었다는 걸 처음으로 깨닫게 된 거예요. 두 번째는 엄마는 꿈이 뭐였어요? 라는 거는 엄마가 행복해 보이지 않다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아이들의 눈에 꿈을 이루어가는 그게 나의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이랑 맞다 그러면 아이는 엄마는 꿈이 있잖아요. 라던가 엄마는 꿈을 이루고 있잖아요. 라는 말을 해야 되는데 엄마는 꿈이 뭐였어요? 라는 질문을 듣는 순간 제가 그냥 얼굴이 붉어졌어요. 붉어지면서 아이한테 엄마는 이렇게 열심히 회사를 다니면서 너네 성공을 위해서 뒷바라지하고 있잖아. 너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엄마는 열심히 살고 있다란 말을 하는데 그때 우리 딸의 눈에 딸의 얼굴에 그 실망한 표정 정말 제 가슴을 참 많이 후벼 팠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저는 버킷리스트 워크샵, 꿈 세미나, 퍼스널 브랜드 워크샵 이런 여러 가지 대학생들이랑 그다음에 커리어를 막 시작하는 젊은이들이 다니는 워크샵을 열심히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딱 갔더니 다들 이렇게 젊은 분들이 와 계신 거예요. 4학년 중반 저밖에 없어요. 열심히 그래도 갔습니다. 가서 정말 저는 죽는 날까지 내 꿈을 찾고 싶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다닌 거예요. 그래서 꿈에 굉장히 몰입하고 다양한 세미나를 들으면서 제가 했던 단 하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꿈을 찾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 제 강의를 듣고 나시면요. 아마 나도 꿈을 찾고 싶다라는 그런 열망이 막 마음속에 나오실 거예요. 저는 이렇게 강연을 하고 나면 강연을 들으시는 분들 마음속에 꿈의 불씨가 하나 둘씩 켜져 있는 걸 저는 느낄 수가 있어요. 꿈을 찾겠다는 마음이 드셨는데 그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일을 하였을 때 과연 여한 없이 눈을 감을 수 있을까? 그 질문이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는 4학년 중반에 꿈을 찾기 시작했잖아요. 여기 계신 분 중에 저 어리신 분도 있고 젊으신 분도 있으시지만 정말 중요한 꿈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의 꿈이 아니라 내가 죽는 순간에 정말 여한이 없는 게 무엇일까를 찾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걸 찾으시는 순간에 여러분은 사실은 여러분의 꿈과 바로 연결이 되면서 여러분의 꿈을 찾기 시작하는 그 여정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하다 보니까 아까 미래혁신 창업재단장이라고 소개를 받았잖아요. 그 꿈이 저한테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그 꿈이 떠오른 계기가 뭐였냐면 제가 예전 회사에, 지금 다니는 회사 이전에 예전 회사에 대기업에서 미국 주재원으로 파견이 되어서 실리콘밸리 지역의 스타트업들의 펀딩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였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이랑 버클리 대학을 갔어요.
거기에는 이제 청년 창업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어린 창업가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학생들이 보면서 제가 이제 한국에서 온 굉장히 큰 대기업인데 여러분들의 사업을 투자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면 그분들도 역시 그러세요. 저희 서비스, 저희 제품의 창업에 투자해 주세요라고 할 줄 알았는데 그분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굉장히 잘났어요. 그래서 마치 나는 이미 이러한 세계를 구축하려고 이미 준비됐는데 당신들이 의지가 있으면 오세요. 내가 당신들이 원하면 태워드릴게요. 라는 약간 주객이 전도된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교 청년의 창업 동아리 같은 게 있었는데 동아리에 갔는데 그분들은 한 대학교 4학년들 3, 4학년 정도 되면 한 3, 4번 정도의 창업을 해보신 분들일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다닐 때 난 여기 졸업해서 어느 대기업에 소속이 돼야지가 아니라 내 사업 파트너를 찾고 있었어요. 그 학교 안에서. 그리고 과목을 정할 때도 내가 경영이 되기 위해서 내가 이 서비스를 통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과목은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 탐색하는 과정인 거예요. 학교가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는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자기 목적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이미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날 저녁에 저희 동료랑 여러 군데 이제 학교도 다니고 그다음에 스타트업에서 이제 벤처 투자 받는 부분도 만나고 다녔는데 기가 죽어가지고 저녁을 먹으면서 여기 분위기가 좀 많이 다르다. 한국 같으면 대기업에 이렇게 투자하겠다 그러면 스타트업들이 이제 우선은 기본적으로 해주세요라 그래야 되는데 마치 우리가 제발 투자 좀 하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태도를 보여야지만 되는 거예요. 전 자존심이 좀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동료랑 논의를 했어요. 왜 이럴까? 그랬을 때 그 동료가 저한테 한 말이 있었어요. 너가 그렇게 이 시스템에 대해서 부러우면 한국에 가서 한번 만들어보지 그래? 라는 그 말을 한마디 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옛날에도 그랬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고 우선 어떠한 게 없다라는 불평은 하기 쉽잖아요. 그리고 왜 없지? 왜 우리나라 안 되지? 라는 말을 하기 쉬운데 그거를 한번 네가 가서 만들어보지라 그랬을 때 사실 좀 약간 뒷걸음을 좀 찾으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말을 하기 쉽지만 하는 건 굉장히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러고는 제가 한 2년 정도 주재원 근무를 마치고 한국에 왔는데 딸의 질문을 통해서 제 꿈이 그거였다는 걸 찾아낸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학생들, 우리나라 젊은이들 떠올려 봤을 때 대학교 내내 대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다음에 무엇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시공부 같은 그런 생활을 보내잖아요. 학점을 잘 따기 위해서. 근데 그분들의 눈에서는 제가 서부에서 그 캘리포니아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의 눈, 스타트업 창업자의 눈을 보기가 어려웠던 거죠. 전 그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실리콘밸리 버금가는 나중에 실리콘밸리가 오히려 카피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창업재단을 만들고 저희 아들들이 컸을 때는 자기의 상상력을 모두 사업화하고 그거를 경제화해서 우리나라에 정말 상상도 못할 만한 부가 창출되도록 하자라는 게 제 꿈입니다. 그래서 제 꿈을 갖게 됐고 그 꿈을 선언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미래혁신 창업재단이라고 말을 하고 다니고 근데 사실은 제가 그 꿈을 할 때는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이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외국계 기업의 디지털 혁신 총괄 이사, 이커머스 담당 이사로 해서 굉장히 재밌거든요. 비즈니스 자체가.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재밌는데 제 꿈은 이제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랑 연관해서 향후에 해야지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꿈을 말을 하고 다니니까 꿈과 관련된 일들이 막 저를 향해서 돌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래혁신 창업재단이라는 꿈을 선언하고 난 이후에 팩앤 파트너스라고 하는 스타트업을 자문해주는 그런 전문가 집단이 있어요. 그 집단에서 저를 초대해줬어요. 초대해가지고 거기에 부대표로서 제가 스타트업이라던가 벤처의 그 사업에 대한 자문을 해주고 있고 엔젤 펀드를 제가 조성하는 걸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현재를 살면서 좀 미래에 대한 꿈이었는데 지금 현실과 미래에 대해서 같이 수레바퀴를 돌리고 있는 그런 형태를 지니고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바쁘고 어렵지만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힘이 나고요. 그 이유는 제가 꿈을 딱 찾는 순간 여러분들 첫 번째 사랑했던 순간 기억하세요? 사랑에 빠졌던 그 가슴 떨리는 순간. 가슴이 떨리고 하루 종일 그 남자만 생각나고 그 여자만 생각나는 그 순간 기억하시죠? 제가 꿈을 찾고 난 이후에 설레서 잠을 못 잤어요. 얼른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서 우리나라 청년들이,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그 미국 실리콘밸리에 있는 대학생들, 창업자들처럼 나는 세상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내 서비스를 통해 세상을 이렇게 바꿀 거예요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고 싶고 그걸 도와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찾고 나서 너무너무 가슴이 설레고 아침마다 내가 오늘 하는 일이 나의 꿈을 향해서 하나의 조각이 되는구나 라는 그런 기쁨으로 하나씩 전진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꿈을 찾게 되면 그 꿈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그 여러분의 모습을 생각하면 굉장히 가슴이 떨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갑자기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생각이 나게 됩니다. 또 하나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만나야 될 사람들을 여러분이 알게 돼요. 만나면 그분들을 놓치지 않게 돼요. 꿈을 향해서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이요. 그날이 그날이고 내일이 오늘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 어제보다 오늘 더 나아간 삶, 오늘보다 내일 더 나아간 삶으로 여러분의 꿈을 향해서 점차 다가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마 느끼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꿈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상이 얼마나 크게 변하는지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꿈을 제가 갖고 나니까 가장 큰 변화가 저희 아이들의 변화였습니다. 저는 사실 맞벌이 엄마로서 아이들에 대해서 케어를 하나도 못해줬어요. 제가 아까 소개받았을 때 이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전 회사에서 MBA라는 2년 동안의 프로그램을 보내줬어요. 그때 제가 딸아이가 1살, 아들이 3살이었어요. 그때 전 남편한테 얘기했습니다. 난 이렇게 좋은 기회를 놓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서 공부하고 오겠어. 우리 아이들을 잘 부탁해요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자,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저의 하나의 띠은 뭐냐면 뻔뻔함입니다. 뻔뻔함. 왜냐면요. 제가 이루고자 하는 게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가족의 서포트를 구할 때 저는 굉장히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걸 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니 좀 도와주세요. 제가 말했던 걸 이루어서 제가 더 크게 우리 가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 남편은 어느 순간에 3살짜리 아들과 1살짜리 딸을 이제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셔서 키우시고 저는 미국에 혼자 공부하러 간 거예요. 자, 굉장히 뻔뻔하죠. 갔습니다. 가서 또 남편이 그렇게 해주니까 전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그쪽에서도 미국에 있는 친구들이랑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금에 와서 보니까 지금 미래혁신 창업재단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외국인들과의 네트워크라던가 새로운 사업 모델과 마케팅과 경영에 대해서 기본적인 걸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MBA를 다녀오고 나니까 아이들이 그러니까 1살부터 3살까지, 그 다음에 회사에서도 굉장히 바빠졌잖아요. 회사에서 MBA를 보내주고 나면 저한테 요구하는 게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더 바빠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들어가니까 이렇게 바닥을 쫙 깔기 시작합니다. 바닥을 쫙 깔고요. 학교에서 막 전화 오기 시작해요. 준비물을 안 챙겨오는 거죠. 공부에 관심이 없어요. 아무 관심이 없고 아무런 계획도 없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너무 바쁘고 그 다음에 걔네들한테 뭔가 해주고 싶은데 그만큼 시간도 없고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방치가 되어 있었는데 제가 이 꿈을 2년 전에 찾고 나니까 저희 아이들이 제 주변을 맴돌기 시작합니다. 엄마가 달라진 거예요. 엄마가 막 긍정적이고 막 웃고 그전엔 아이들한테 집에 오면 물어봤어요. 숙제했어? 학원 갔어? 내일 준비물 챙겼어? 얼른 자. 옛날엔 그랬어요. 딱 4가지 질문. 그리고 아들이 뭐라 그러면 네가 알아서 해.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질문 안 해요. 안 하고 엄마가 그날 꿈을 향해서 무엇을 했는지, 꿈을 향해서 만나던 사람이 누구인지 애들한테 엄마 꿈 얘기를 들려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 엄마가 미래혁신 창업재단을 만들어서 너네 때에는 너네가 상상하는 걸 사업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게.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넌 지금부터 미래가 어떻게 바뀌는지 고민만 하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랑 얘기가 통하기 시작하는 거죠. 공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엄마의 꿈으로.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엄마한테 엄마 저도 꿈을 찾고 싶어요. 엄마 꿈을 가지니까 그렇게 좋으세요? 라고 질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 어떻게 했냐면 꿈 세미나라던가 버킷리스트 실전 워크숍 이런 데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한테 슬쩍 보여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제가 꿈을 찾았던 프로세스를 그대로 따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들도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 어린아이가 나는 과연 무슨 꿈을 이루었을 때 여한 없이 눈을 감을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아이들한테도 그게 먹혀요. 아이들도 사실은 기왕 사는 인생 멋지게 살고 싶다라는 그런 욕망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도 아직 완결된 버전 아니지만 자기의 꿈을 찾았어요. 저희 딸도 찾고 아들도 찾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떤 변화가 있냐면요. 제가 밤마다 불을 꺼야 됩니다. 제발 잘하고. 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이들이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너 갑자기 왜 이렇게 달라졌니? 왜냐하면 선생님들한테 문자가 오기 시작해요. 어머니, 준수가 뭘 어떻게 됐나요? 뭘 잘못 먹었나요? 얘가 왜 이러죠? 보니까 아이들도 꿈에 대한 열망이 생기니까 공부를 해야 된다는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 가슴에 자기의 같이 진정한 꿈을 찾는 그런 열정이 있고 지금 현재 버전은 작가이고 지금은 CEO지만
또 20대가 됐을 때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걔네들이 아는 꿈의 레퍼토리가 많지가 않잖아요. 바뀔 수는 있지만 자기 내면에서 자기의 진정성을 울리는 그런 꿈을 찾게 됐을 때 아이의 변화를 알기 때문에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소개되겠지만 엄마의 꿈이 아이 인생을 결정한다는 책을 쓴 이유가 저는 저처럼 맞벌이 엄마들한테 여러분의 꿈을 찾으면 여러분의 아이가 이렇게 변한다라는 그런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책을 쓰게 됐습니다. 꿈을 갖게 되니까 뭐 꿈을 가져서 아이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꿈을 가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 말은 여러분이 꿈을 가지면요 주변 사람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배우자가 변화하기 시작하고요, 아이들이 변화하기 시작하고요, 주변의 동료들이 변화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제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기준이 저의 진정한 내면의 꿈의 기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과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것도 좀 달라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는 그런 새로운 프레임을 갖고 얘기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저를 대할 때 다르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약간 좀 다른 열정, 긍정적인 에너지가 나오는 게 바로 꿈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내면을 울리는 꿈을 찾게 되면 아마 지금과는 굉장히 다른 에너지가 나오면서 아까 소개해 주셨던 굉장히 다양한 동기부여가이면서 자기개발 작가이면서 교육가이면서 회사의 또 리더이면서 이런 다양한 역할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원천적인 힘이 나오시게 되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꿈을 찾을 때 제가 중요한 거 2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 첫 번째는요, 그 여러분의 꿈이 여러분만을 위한 거면 힘을 받을 수가 없어요. 즉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의 꿈을 통해서 혜택을 받으시는 분의 숭고한 사랑이 넘치게 되잖아요. 그럼 그 꿈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꿈은 여러분을 위한 꿈이 아니라 여러분이 만드는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기다리는 분들을 위한 꿈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앞으로 나아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숭고한 사랑, 여러분의 꿈을 통해서 변화된 사회에서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에 대한 숭고한 사랑을 생각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감정은 감사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마음을 잃고 부정적으로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꿈과 멀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에 대해서 다가가는 가장 중요한 감정은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리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꿈을 선언한 이후에 굉장히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뭐 누가 회사 갔는데 누가 나한테 시비를 건다던가, 아니면 지하철을 탔는데 누가 저를 밀친다던가, 굉장히 다양하게 기분 나빠지는 상황이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잃지 않으시려면, 아, 누가 나한테 이렇게 밀었구나, 겠지. 지하철이 갑자기 정거해서 밀렸겠지, 감사. 내가 넘어지지 않은 것만 해도 어디야? 감사하네. 이렇게 구나, 겠지, 감사라는 3가지 스텝을 따라가시잖아요. 여러분이 굉장히 기분 나쁘고 황당한 경우가 굉장히 많으실 텐데 어떠한 경우에도 마지막에 감사로 끝나게 돼요.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날 화를 낼 일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여러분들 마음을 크게 턴 도인이 되세요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이 원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건 긍정의 마음이거든요. 긍정의 마음, 굉장히 이기적인 생각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난 한순간도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걸 멈추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제 감정 상태를 부정 상태로 되는 걸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버킷리스트를 다 적어보시고요. 그 중에서 물론 이러신 분도 있어요. 항공모함에 점프하기, 그 다음에 세계 각지 여행하기, 굉장히 다양한 버킷리스트가 나오실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버킷리스트가 나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닌데, 그게 여러분들이 그냥 짜릿하고 여러분의 쾌감을 즐기기 위한 버킷리스트잖아요. 그러면 질문 한번 해보세요. 내가 과연 이 꿈을 이뤘을 때 죽기 전에 여한이 없을까? 그렇다면 그냥 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그게 아니라 귀하게 태어났는데 내가 정말 어떠한 꿈을 이루었을 때 이 사회를 밝게 변화시키고 긍정적으로 변화시켜서 정말 죽는 그 순간에 나는 정말 내 소임을 다했구나라고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눈을 감을 수 있을까라 생각하시게 되면 그 버킷리스트 중에서 굉장히 도드라지는 게 나오실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저같이 미래혁신 창업재단장이든 굉장히 좋은 타이틀 하나를 만드시게 됩니다. 그 타이틀 하나를 만드시게 되면 좋은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냥 일반 한 명이 되는 게 아니라요. 저는 이제 제가 유언장을 썼거든요. 굉장히 장엄한 의미로 유언장을 썼는데 그 유언장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상상하는 것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도왔고 이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경제의 제1위 국가로 되었으니 정말 여한이 없다. 이제 대한민국은 이러한 민족유산을 후세한테 계속 남기면서 그 우리나라의 상상력을 경제화할 수 있다는 그 민족유산을 잃지 않길 바란다. 라고 저는 유언장을 쓴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유언장을 쓰시잖아요. 그럼 여러분이요. 그냥 어떤 동네의 아줌마, 한 회사에 이러한 일을 하는 직장인이 아니라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밑에 보시면 존경받는 국가 대한민국의 대표 어머니라고 전 적었어요. 김윤경. 이렇게 되면 제가 어디 갈 때도 마음이 달라져요. 나는 미래혁신 창업재단을 통해서 우리 자녀 세대 때는 아이들이 상상하는 거를 이룰 수 있도록 도울 거야. 난 대한민국의 대표 어머니고 우리나라는 존경받는 국가 대한민국이 될 거야 라는 그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하루 살아갈 때도 주변 사람에 대한 태도라던가 내가 만나는 분들에 대한 태도라던가 이런 게 굉장히 달라져요. 이런 마음가짐은 저는 오늘 오신 여러분들도 사실은 그 자리에서 대표분들이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그 자리에서 대표라는 걸 본인이 깨닫지 못하고 계시는 거고요. 본인이 발견하지 못하고 계시는 거고요. 본인이 스스로 이름을 붙이지 못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붙이시는 순간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20대 대표, 30대 대표, 그 회사의 대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의 대표가 되시면서 한 분 한 분 만나시는 분이랑 오늘 하는 일이랑 오늘 밤에 자기 전에 상태가 굉장히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한민국의 대표 어머니 김윤경이라고 한 다음에 매일 아침에 제 자신한테 하는 게 있어요. 긍정선언문이거든요. 긍정선언문을 하는 이유가 아침에 일어나면 다시금 그 꿈을 잃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미래혁신 창업재단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바꾸겠다라는 그 처음에 그 첫 마음을 잃고 싶지 않아서 나는 미래혁신 창업재단장이다 라고 크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나는 젊은이들의 상상력을 경제화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창업재단을 만들 것이고 오늘 하루도 그를 위해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소중한 꿈 조각이다. 오늘 하루도 그 꿈을 향해서 계속 나아간다라는 그러한 긍정선언을 외치는 거예요. 그걸 아침에 일어나면 크게 외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하루가 굉장히 달라져요. 그냥 일어나서 오늘 뭐 하지? 오늘 또 뭘 해야 되지? 이걸 막 좀 짜증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꿈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그 꿈을 향해서 오늘 하루를 활짝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식 호흡을 하면서 긍정선언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아침에 이제 4시, 5시 일어나서 그걸 크게 외쳐요.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어느 날 이러는 거예요. 제발 좀 살려줘. 너무 시끄러워. 아침에 제가 복식 호흡을 하면서 나는 미래혁신 창업재단장이다. 나는 오늘 하루도 우리나라의 미래를 바꾸기 위해서 살아가는 대한민국 대표 어머니이다. 막 이러니까 저희 남편이 막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했냐면 제 알람에 녹음을 했어요. 네. 녹음을 했는데 어떤 날은 좀 비장한 버전으로 듣고 싶고 어떤 날은 재미있는 음악 소리와 함께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짧은 버전, 긴 버전, 음악이 녹음된 버전, 그 다음에 내 목소리만 있는 버전으로 녹음해서 월화수목금토일로 알람을 바꾸게 해놨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시면 여러분들 제 꿈이 얼마나 정말 치열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이어폰 꽂고 들어요. 남편을 또 방해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입을 뻥긋뻥긋 하는 거예요. 나는 미래혁신 창업재단장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일어났을 때 잠재의식이 막 열려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의 꿈에 대해서 여러분이 선언하는 걸 들으시면요. 여러분은 오늘 그 하루도 그 꿈을 향해서 나아가시게 돼요. 그래서 꿈의 선언문, 긍정선언문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돌아가셔서 버킷리스트를 적으시면서 여러분의 내면을 울리는, 가슴을 울리는 정말 내가 이걸 이루었을 때 여한이 없겠다라는 걸 꼭 한번 찾아내시고요. 그게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런 다음에 그거를 매일 아침에 리마인드 시키면서 그 방향으로 한 발자국씩 나가보세요. 나가보시면서 여러분들의 그 꿈을 이루어가는 그 하루하루, 행복한 하루하루에 대해서 느끼는 행복감을 저처럼 주변에 전파하시면서 살아가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난 꿈이 있었죠. 버려지고 지겨 난 놓아여도
가슴 깊숙이 보물과 같이 간직했던 꿈 때론 누군가가 뜬모를 비웃음 내 등 뒤에 흘릴 때도 나 참아야 했죠. 참을 수 있었죠. 그날을 위해 걱정하던 말하죠. 헛된 꿈은 독이라고. 세상은 끝이 정해진 책처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라고. 그래 사실 꿈이라는 이야기가 누구나 다 할 수 있긴 한데 또 자칫 또 추상적일 있을 수 있는데 우리 또 멘토님께서 너무나 이해하기 쉽게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너무 잘해주신 것 같아요. 네네. 최승희 아나운서는 어땠어요? 저는 뭐 들으면서 가장 이제 마지막 부분 해주신 긍정선언문 매일 아침 이렇게 일어나신다는 저도 이제 매일 아침 이렇게 일어나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알람을 그렇게 맞추는 거는 이제 좀 힘들겠지만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면은 굉장히 좀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값지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또 강연 중간에 참 궁금했던 부분이 있어요. 아까 그 말씀을 하실 때 좀 성공을 해지려면은 뻔뻔함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한 예를 또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진짜 그 뻔뻔함이 많이 이렇게 중요한가요? 뻔뻔함은 네네. 제가 좀 재밌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네. 다른 말로 하면 당당함이겠죠. 당당함. 네. 당당함. 내가 만들어갈 세상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주변의 양해를 구하기 위한 태도입니다. 주변의 양해. 네, 그만큼 여러분이 저를 밀어주시면 제가 그 꿈을 이루어서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바꾸겠으니 저를 도와주세요. 라는 그런 태도, 그거를 이제 뻔뻔함과 당당함으로 저는 표현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당당함과 뻔뻔함. 그렇다면 김윤경 멘토께서 이 정도까지 내가 당당해져 봤다. 사실은 뭐 그런 뭐 경험 있으세요? 네. 뭐 에피소드나? 이제 결혼을 앞두고 계신 여성분들 많으실 텐데, 네. 저는 결혼하고 나서 제가 원하는 성공하려고 하는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건 시간이었어요. 근데 이제 결혼하면 가사 부담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전 반드시 확보해야 돼서 남편이랑 나눴어요. 월수금, 화목토. 근데 남자분들 도와주신다고 말은 하세요. 말을. 그렇죠. 네. 말만. 그리고 네. 안 하세요. 그리고 하셔도 정말 성이 안 차거든요. 근데 저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설거지를 해놨는데 밥풀이 붙어 있어요. 가만 놔둡니다. 그리고 그 밥그릇을 그대로 쓰고요. 그 다음에 월수금인데 제가 할 당번이 아닌데 안 해놨어요. 그러면 그릇을 설거지 안 해놓으면 그릇을 사옵니다. 네. 그리고 양말을 안 빨아놨으면 양말을 사오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만큼 내가 말한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킨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만큼 당신한테 요구했으면 또 난 지킨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결혼하고 나서 가장 힘든 게 남자분들이 안 하니까 해줘요. 해주면서 시간이 없어져요. 근데 여자분들의 경쟁자는 어떻습니까? 집에서 대접받으면서 계속 자기 커리어 관리하죠. 그럼 여자분이랑 남자분이랑 동등하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께 양해를 구하는 거예요. 뭐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도 시간이 필요해. 그래서 우리 이걸 한번 해결해보자. 그래서 나중에는 저희는 가사 도우미도 어느 정도 주기적으로 좀 요청을 했습니다. 네. 서로의 믿음과 화목을 위해서 돈이 많이 드는군요. 그렇죠. 근데 그 돈을 나중에 여러분이 더 크게 성공해서 나중에 더 벌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 순간에 내가 지금 미래를 위한 투자와 돈을 아끼기 위한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은 크게 돼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임무가 있는 거고. 네. 괜찮네요.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떤 당당함, 뻔뻔함, 또 가족과의 어떤 신뢰하니까 또 가족 중에서도 아까 따님 얘기가 제일 기억에 남는데 네. 이 채연? 네, 채연인가요? 채연이요. 이 어떻게 그런 변화가 온 걸까요? 뭐 아까 언뜻 얘기해 주시긴 했지만. 네. 그러니까 아이가 제가 변화하는 걸 보고 부러워한 것 같아요.
엄마가 뭔가 행복이 넘치는 걸 보고 부러워하다 보니까 자기도 꿈에 대해서 고민하다 보고 꿈을 찾은 거예요. 근데 제가 사실은 아이들은 그렇게 보일 수가 있잖아요. 되게 순간적으로. 그래서 얘가 진짜 꿈을 찾은 것인가라고 궁금했었는데 하나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그 딸이 최근에 책을 출간해서 제 작가 프로필 사진을 찍었어야 됐거든요. 근데 제가 그날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회사 업무 때문에. 그래서 저희 친정엄마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저희 친정엄마도 일이 좀 꼬여가지고 좀 엄마가 빨리 오라고 엄마도 가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막 급하게 갔어요. 갔더니 네. 친정엄마한테도 죄송하잖아요. 그래서 엄마 죄송해요. 그러면서 엄마에게는 못난 딸이고 딸에게도 못난 엄마예라는 말을 했어요. 죄송하니까. 근데 딸이 어느 날 주말에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꿈 찾은 거 맞아요? 그래서 내가 왜? 그랬더니 엄마 꿈을 찾게 되면요. 자존감이 생겨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의 그날 태도는 자존감이 없어 보였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아까 몇 살이라 그랬죠? 지금 12살이에요. 12살, 예.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아 얘가 꿈을 찾았구나. 찾은 상태가 어떤 건지를 아니까 사실은 아이 눈에는 제가 엄마한테 죄송해서 하는 말과 그걸 구분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엄마한테 못난 딸이라고 말하는 게 너무 싫었던 거죠. 딸은. 그러면서 엄마 꿈을 찾았냐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쯤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직접 내신 책 엄마의 꿈이 아이의 인생을 결정한다. 잘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은 그 여러분들 자녀분들이 그 자존감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온 국민이 10살, 8살이 엄마 자존감을 찾으세요. 이러면 네. 무서울 것 같은데요. 야, 네. 이 뭐 여러 가지 얘기만 들어도 멘토님이 가지고 계신 그 꿈을 실행하는 것 자체로도 모든 가족들이 영향을 받는 것 같는데요. 이 그래도 그 중에서 어떤 일을 하실 때가 가장 행복하세요? 뭐 모든 일이 다 행복해 보이시긴 하지만. 네. 제가 행복할 때는 오늘 같이 이렇게 꿈에 대해서 들려드릴 때 제가 왜 행복하냐면요. 지금 제가 느껴요. 방청객들이 처음에 오셨을 때랑 다르게 눈에서 불이 켜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여러분들이 원래는 내면에 꿈의 불씨가 있었는데 꺼져 있었거든요. 매일매일 일상에 타성에 젖어서. 근데 지금 이렇게 꿈을 통해서 활활 타오르는 저를 보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꿈에서 서서히 불씨가 피어오르기 시작하고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새로운 우주가 탄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중심으로. 저는 미래혁신 창업재단이라는 우주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에도 여러분들은 이제 새로운 여러분의 용어의 꿈의 우주가 만들어지는데 전 이 순간이 가장 기쁜 것 같아요. 네. 야,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말고도 아마 지금 얘기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게 너무 많으실 것 같아서 화통클럽과 방청객분들 질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화통클럽의 김유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대학교 3학년인데요. 이게 아무래도 학생들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점 꿈이 줄어들잖아요. 이런 대학생들한테 좀 용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제 꿈의 전도사가 되면서 지금 청년들과 부모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부모님들은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미래에는 없어질지도 모르는 직업을 강요하고 계세요. 지금 서서히 그런 증상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세상도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고. 그래서 저는 지금 대학생과 젊은이들한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의 1인자가 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다 보면 어떤 조직의 하나의 일원이 됨으로써가 아니라 내가 진짜 원하는 거를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요. 그 영역이 지금과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수가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준비하시게 되면 그 분야의 1인자로서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 수도 있고 그와 비슷한 사업을 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정말 잘했던 건 뭔지 하고 싶은 건 뭔지 내가 좋아하는 건 뭔지 저희 딸에게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한번 질문을 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앞으로 사라질 것 같은 직업 준비하시면 안 되겠어요. 네. 네. 네, 다음 질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27살 최세롬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꿈을 만들고 열심히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일을 하다 보면 가끔 힘들어서 이 꿈이 내 꿈 맞나?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럴 때 저한테 해주실 수 있는 조언이 있으시다면요? 네. 그래서 이제 사람이라는 게요. 자꾸 잊어버리게 되고 처음에 초심을 잃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꿈이 내 꿈이 맞나라는 게 어떻게 보면 섣불리 판단해서 적성에 안 맞는 게 꿈이라고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꿈을 찾았을 때 그 초심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매일 아침에 이제 긍정선언을 외치면서 보물 지도를 보면서 내가 꿈을 처음에 찾았다고 생각했을 때 그 설레는 마음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저는 꿈을 업데이트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꿈이
꿈의 신전이 그대로 있다라는 건 사실은 그 꿈을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오히려 꿈이 좀 더 정교화되고 약간 방향이 바뀌고 하는 게 전 살아있는 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꿈이 한번 선언한다면 절대 바뀌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꿈은 당신을 위해서 있는 거고 새로운 시를 위해서 있는 거기 때문에 정말 내 마음속에 진정성 있는 꿈이 울리는가를 계속 질문하시면 돼요. 네. 아까 중간에 뭐 꿈은 살아있는 거라고 말씀을 네, 하셨잖아요. 네. 끊임없이 가꾸고 네. 키우고 네. 우리 애정을 쏟아져야 그 꿈도 더 잘 자라고 네. 꽃을 피울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다음 질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45살 전용금인데요. 네. 같은 연배를 살면서 저도 꿈이 있었을 텐데 한동안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다시금 내 꿈이 무엇이었었는지 지금 내가 그 꿈에 맞춰 살고 있는지 깨닫게 됐고요. 그 자녀분들 두고 뭐 해외로 갈 때 당당함과 뻔뻔함으로 나갔다고 하시는데 우리 주부들은 우리 가족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시댁도 있고 연결된 고리들이 많잖아요. 네. 그 주변의 반응은 어떠셨는지 네. 궁금합니다. 네. 저의 당당함과 뻔뻔함은 10월들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그러한 좋은 시부모님을 만났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저를 응원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저희 남편과 시댁이 저거를 막지 못하겠구나. 포기하신 거군요. 그렇게 하고 가족으로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밀어주던가 그렇게 느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님이랑 굉장히 친하거든요. 그래서 매번 출장 갈 때나 새로운 일 있을 때마다 전화를 자주 드려요. 그래서 꿈의 진행 상황을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저희 어머니가 8순이 넘으셨는데 미래혁신 창업재단이란 말씀을 이해 못하세요. 이해 못하시지만 어머니 느낌에는 얘가 뭔가 좋은 걸 찾아냈고 그걸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걸 생각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응원해 주시고 이 책도 올해 구정 때 시댁에 가서 6곡지를 마무리했어요. 어머니께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머니 저 이 책을 빨리 출간해서 저와 같이 맞벌이 하시는 분들을 꼭 도와드리고 싶은데 구정이니까 전 당연히 며느리로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설거지 얼른 마치고 어머니 책상에서 제가 글 좀 써도 되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좋아하시죠. 왜냐하면 며느리라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다 이렇게 은폐하는 게 아니라 다 공유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조용한 환경 만들어주시면서 글을 쓰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분 좋게 6곡지를 마무리하고 어머니 오늘 저 출판사로 넘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이 책이 우리 집에서 마무리가 됐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너무 좋아하셨어요. 네. 야, 시어머니한테도 뻔뻔하면서 당당하셨네요.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네. 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멘토님의 꿈에 대한 에너지 덕에 모든 가족들이 변화도 했지만 또 그분들이 또 멘토님의 꿈을 많이 지지해 주신 게 아닌가 싶네요. 가족의 힘이네요. 네, 많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어떻게 승희 씨 어땠어요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까? 정말 뭔가 옆에 있는데 그럼 아까 뭐 이젠 구호 같아요. 뻔뻔함과 당당함 이런 아우라가 제가 느껴졌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그 남녀 평등 지수가 굉장히 낮죠. 심지어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더 낮다고 하는데 가장 큰 이유가 그 경력 단절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멘토님의 그런 인생 그리고 꿈에 대한 그 철학을 들으면서 흔히들 뭐 일과 사랑, 사랑과 일 동시에 잡기 힘들다고 하는데 충분히 재치 있게 잘 잡을 수 있지 않나. 뭘로요? 당당함과 뻔뻔함으로. 예, 많은 분들이 아마 배울 수 있는 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방청객엔 안 계시지만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많은 시청자분들 중에 오늘 멘토님처럼 자신의 캐리어를 꿈꾸는 여자분도 있을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꿈이 필요한 젊은이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오늘 강연 제목이 내 인생을 변화하는 힘, 꿈이에요. 저는 진짜 꿈을 찾고 나서 4학년 5반, 45세 때 굉장히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고 주변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청객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가슴을 울리는 꿈을 찾고 그걸 향해서 매일매일 행복한 기분으로 나아가시길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처음에 저희가 오늘 강의를 시작하면서 버킷리스트라는 단어를 시작을 했는데 이 버킷리스트는 실행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루지 못한 꿈은 허상이라고 합니다. 밤에 잠잘 때는 아무나 다 꿈꿀 수 있잖아요. 근데 눈 뜨고도 꿈꿀 수 있는 화통 식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쉽지만 오늘 김은경 멘토와의 자리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제이모닝 노래 들으면서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She said I am the one who dance on the floor and around. She told me Harlem was Billie Jean, asked us to sin. Then never had the way I said dream, being the one who dance on the floor and around. People always told me, be careful what you do, and don't go around breaking others' hearts. And mother always told me, be careful who you love, be careful what you do, 'cause the lie becomes the truth. Hey, hey, Billie Jean, not my lover. She's just a girl who claims I am the one. So the kid is not my heart. She said I am the one. So the kid is not my heart. About the day that I was on the night, I was on the side. I didn't know where you didn't make her and my slave. Put that on the floor and around. Looked in my trunk at the back. Just don't remember to always. She told my baby we danced at 3 and looked at me.